네, 오늘은 부산 재팬비지의 서준범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예, 오늘 오전에 부산에 올라서 왔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KTX 타고 오셨나 봐요. 예. 좋죠. 뭐 비도 안 맞고. 예. 실제로 회사 이름이 부산이라는 그 특정한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는 부산 재팬비지이신 거죠? 예, 제가 네.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네. 부산을 중심으로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부산 재팬 비즈로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산 재팬비지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산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경남과 울산에 있는 회사들을 일본에다가 수출하는 상사물하는 일종의 무역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창원, 울산 예. 그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일본에 소개하고 예. 또는 무역을 중재하고 예.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회사들을 이제 일본에 수출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문도 해주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컨설팅 개념도 있고 네네네. 뭐 코디네이터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주로 제품의 어떤 그 종류는 국한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폭이 넓은 건가요?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 중공업 부분도 있고 중공업. 창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외식업 식품 분야에서 크게는 이제 중공업, 외식업, 식품업 세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예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일까요? 셋 중에서? 창업의 목적은 이제 부산 외식 산업 발전을 위해서 했기 외식 때문에 산업, 예. 부산에 주로 있는 외식업체들을 일본의 외식업체하고 좀 소개해서 연결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주로 볼경에 있는 중공업 제조사들 일본의 그 미쯔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예. 뭐 조선소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상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예. 대표님께서 저는 솔직히 이 단어가 좀 생소한데 예. 기아기공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기아기공이 제가 알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그 기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대기업인데 예. 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그럼 주로 하셨나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기아그룹 공채 1기로 입사를 해서 공채 일기. 일기요? 예. 우와. 그 유명한 일기. 예. 그래서 그때 기아그룹이 이제 그룹이 커지면서 네. 그 전까지 특채로 모집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졸업한 그 해에는 이제 공채로 하자고 해서 공채를 해서 저는 이제 기아자동차도 있고 네. 강주에는 아시아자동차, 네. 기아자동차 서비스는 이제 전국에 있는데 네네네. 창원에 이제 계열사가 기아기공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살고 싶어서 가까운 기아기공에 지원을 해서 동기 한 500명 중에서 79명이 기아기공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아기공.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근무를 한 하셨어요? 3년 정도 근무를 네? 하고 일기인데 예. 3년을 근무하셨어요? 일본에 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공채 일기인데. 싶어서 사직을 하고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는 한 30년 근속한 걸로 저도 느낌이 오래 계신 받아서 걸로. 3년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기간이기도 하네요. 예. 저도 이제 처음 입사를 해서 기아그룹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나이 50에 기아기공 대표가 되게 돼서 큰 꿈을 그러니까. 가지고 네네네. 현장 부스에 공장기계 제조부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품질 관리 교육을 이제 회사에서 시켜줘서 예. 품질 관리 기사 1, 2를 취득하면서 보니까 네. 일본이 기술 외에도 네네. 품질 관리, 공정 관리도 엄청나게 앞섰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계속 리더를 하겠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계속해서 일본하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앞선 나라 일본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일본에 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싶어서 사직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위에서 반대도 많았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해서 예. 드릴 말씀, 주고받을 말씀 많은데 이거 일본에서의 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 기간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이요? 예. 그 이후엔 그럼 복귀하신 건가요? 국내? 예, 귀국해가지고 이제 삼공상사라는 중소기업 무역회사에 그래서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예. 아니,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대기업에 정리하자면, 공채로 예, 일기로 갔다가 일본에 유학을 3년 하시고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하시고 예. 거기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거기서는 만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 후로 창업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창업을 그럼 창업 기간이 굉장히 긴 거네요, 지금. 예, 지금 올해까지만 17년 정도 그, 됩니다. 그 힘들다는 창업을 또 오래 이어오신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또 대단한 또
뭔가 저력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예. 자 이제 우리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본격적인 저희 질문은 저는 대본과 좀 상관없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기보다 좀 이렇게 청자를 대변하는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일본을 유학까지는 아닌데요. 광고 일로 일본을 좀 자주 갔던 케이스예요. 일보러. 예. 그러니까 한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 좀 자주 간 편인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뭐 다른 감정을 리셋하고 얘기를 드리면 일본에서 느낀 거는 개개인별로는 되게 친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 감정을 제가 못 느꼈거든요. 예. 근데 집단으로는 우리에 대해서 반한 감정이 좀 있는 걸 느꼈고요. 예. 우리나라는 도리어 개인별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차이가 뭔지 일본을 조금 잘 아시는 전문가로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일본하고 네네.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네. 저 나름대로 느꼈는데 일본이라는 네. 일본의 정치인하고 아. 일본의 국민들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국민을 구별해야 된다고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특히 거구는 일본 국민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호도하는구나. 안 좋게 좀 하지만은 제가 겪었던 일본인 개개인들은 네네. 굉장히 사람들이 좋다라고 봅니다. 저랑 느낀 게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개인들은 좋은데 집단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일본을 잘하는 분으로서 이런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두 나라 사이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 한 5천만 역사 중에 저도 뭐 기록을 보니까 네네. 외세 침입을 한 900번 이상 우리나라가 받았다 참 많이 그럽니다. 받은 그래서 우리는 나라죠. 어떻게 보면 패국 입장인데 특히 일본하고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었고 최근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 35년을 받아서 네, 맞아요. 일본과 한국을 구별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언론을 보게 되면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은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인 일본에 대해서만 반성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스스로가 그 당시에 세계 판세를 못 읽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침략을 당하고 뺏긴 거다. 강점을 당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을 먼저.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먼저다. 예. 그래서 뭐 드라마도 나왔지만은 유승용 네네. 지은 징비록이라는 책도 지을 정도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 마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강점기를 당했고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언제 강점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첫째는 왜 우리가 지배를 당했는지를 우리 스스로의 철저한 돌아보고.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을 제가 살짝 정리하면 우리 자신부터 점검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뭐 차이가 각기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대표님의 견해이시고 저희가 일본과의 관계를 물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주 타객인 국가가 우리나라와 맞아요. 일본이기 때문에 또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그랬던 거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 왜 달러를 사야 된다. 미국을 조금 더 강대국으로 보고 미국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거든요. 왜 그때 일본이셨나요? 아, 이렇게 네. 배우려고 했던 네, 나라라고 그렇죠. 그래야 네. 될까? 일단 이제 갖고 왔던 나라고 아,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일본에 가서 네네. 또 기회가 되면 사실 공부를 해보니 역시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라 알게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만 네. 아, 그러셨어요. 30대 중반이다 보니 네네. 여러 가지 이제 학비 문제, 나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 미국은 못 가고 일본을 사실 일본에서 선택했다. 공부하고 돌아온 아쉬움은 늘리기는 합니다. 아, 미국까지 못 간 거. 예. 그러니까 대표님 공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좀 크신 분 같아요.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뭔가, 좋은 같습니다. 거죠. 네, 네. 도전하고 네.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본을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했는데 그 점 때문에 주로 지금 일본과의 그 교류 또는 네. 중재 예.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예. 다른 나라로 혹시 또 유학은 아니었더라도 예. 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의 확산은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무역이라는 것이 첫째 언어가 되고 그 나라의 말이 돼야 네. 되고 그다음 말만 되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하고 또 인맥이 생겨야 되는데 네. 첫째는 제가 뭐 중국어라든지 뭐 영어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그 나라로 사귈 수 있는 사람들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일본에 계속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중국하고도 계속해서 교류 그렇죠. 비즈니스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관시를 잘 만들어서 그래야 대표님 사업이 커져야 우리나라가 또 수출이 더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닐까. 뭐 부산, 울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예. 그러고 보니까 대표님은 태어난 곳 중심과 예. 공부한 곳 중심으로의 예. 아주 그 집중 전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가 그러네, 200km 일본이다 보니 그렇죠, 일본. 일본하고 무슨 가교 역할을 해서 한국의 부산과 일본이 합쳐서 좀 같이 공동 번성 발전하기를 사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동시에 또 원대한 또 뜻이네요. 그거는. 그래서 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게 없고 또 관심을 또 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과 첫 내가 업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첫 계약을 우리 땄다 그러죠. 수주 그죠? 계약 네. 매출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그 첫 순간? 계약. 그러니까 90년 초에 네. 일본 유학을 가려고 사직을 하고 네네네. 창원을 떠나오면서 언제 다시 창원을 올까, 언제 다시 계약기공이 올까 하고 네. 사실 일본 유학을 갔는데 네. 유학 갔다 와서 상공사 자체에 입사를 하고 처음으로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 공작계 사업부에서 견적을 해왔던 것이 공작기계 부품이다 보니 제가 기하기공에 옛날 근무했던 공작기계 제조부에 있는 동기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좀 청하러 가면서 다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나. 네. 그래서 그 계기를 겪으면서 만나는 인도 중요하지만 네. 헤어지는 인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옛말에 마시던 물에 우물에 침 뱉지 마라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헤어지는 인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대표님에 대해서 때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 뭐 길게는 아니지만 대기업을 처음에 들어가시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을 또 위주로 활동하시는데 저도 이제 광고회사의 대기업을 다녔었고요. 이제 자회사라고 그러죠. 지금은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에는 몰랐던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따뜻했던 시절이 대기업이었어요. 오랫동안 근무도 했지만. 근데 중소기업이 말로만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지 이제 제가 중소규모 회사를 갈 때 다들 말리더라고요. 왜 여기 있지? 왜 그렇게 굳이 중소기업을 가려고 그러냐?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나가면 춥다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실감을 못했으니까 아니 옮겼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말씀. 대기업에도 잠깐이지만 계셨고 중소기업을 좀 위주로 활동하시지만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화랄까 여러 가지 또 여력 또는 페이 기타 등등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독 차이가 많이 날까요? 거래할 때 중소기업의 대표님이 현대나 뭐 삼성하고 대기업 거래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콩값은 오르는데 두부값은 까라고 하니까 미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콩값은 오르는데 두부값은 원자재 내려라. 값은. 절묘한 비유네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부품을 싸게 사서 네. 공급을 하려면 그 제품값을 거기에 맞게끔 대기업에서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계속 그걸 까라고 하니까 정말로 힘들다는 말씀을 중소기업 듣고 CEO들이. 그래서 결국 저도 거기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나라 대기업은 굉장히 임금도 높고 맞아요. 복지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네. 장가가기도 쉬웠던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그 사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네. 임금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들이 좀 그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소기업 못 가는 소위 이렇게 직업에 대한 미스매칭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한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 근무해본 입장에서 괜찮은 중소기업이면 거기서 본인의 능력을 또 최대한을 발휘도 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이 빠르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대기업하고도 거래를 해봤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일본 출장 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출장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그리고 또 1인 다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배울 수 있는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저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아, 중소기업의 장점도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최근엔 저는 중소기업만 거래하잖아요. 대기업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중소기업에 계신 CEO라든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열정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애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대기업에서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이제 어쨌든 힘든 거예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대기업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있어서 알았지만 있을 때는 힘들다고 말한 게 정말 아, 이거 엄살이었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후회도 되고 반성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소기업 분들은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상대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에 대한 애정도 많고 프라이드도 강하시고 열정도 세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비전 있는 중소기업의 장점도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젊은 분들이 취업난 하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꼭 시청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전도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무와 사명감이 있으세요. 네,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대표님이 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 제품 기지가 1인 창업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창업을 하신 거예요. 1인 창업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럼 현재 직원이 없습니다. 혼자 그 모든 업무들을 다 우와.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해가지고 네. 또 직원도 두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하고 사업적으로 좀 일이 없어지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겪다 보니 네. 서로 왕래가 돼야지 되는데 전혀 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일본에서 의뢰 자체를 공장 방문도 안 되고 이러다 보고 우리도 또 회사 설명하기 위해서 영업하기 위해서 일본에 출장을 가야 가지도 되는데 못하고, 네. 왕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연히 좀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줄었구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지금 외식업소라든지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수출 예꾼이라는 무역 회사들도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긴 봤습니다만 그렇죠. 네. 전혀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는 그럼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없으셨다고요? 사각지대인가요? 예, 그러니까 무역업에 대해서는 아예 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신청을 해보니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예. 나온.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금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수출이 예꾼인 무역회사들이 우리는 수출해야 될 나라니 무역회사들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네요. 건의 정도는 했습니다. 잠깐만, 그거 지원 제도는 조금 부족했지만 바우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활용을 못 하시나요? 예, 저는 그런 거 신청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무료지만 또 수출 바우처라든가 바우처도 무료라기보다는 어쨌든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출 쪽에 방점을 둔 기업은 조금 더 거의 혜택이 많은 해당하지 거라 않을까 한번 싶어요.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물론 대표님 판단이시지만 우리나라 아마 네.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말한 상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네네네. 저도 이제 상공 상사에 들어가서 사고자 하는 일본 회사하고 팔고자 하는 한국 회사가 직거래를 하면 되는데 네. 왜 중간에 상사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일본에 출장을 가서 서점에 가서 네. 일본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 단행본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상사란 책을 사서 저도 이렇게 과연 상사가 무슨 회사지 하고 한번 읽어보면서 저도 이제 상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를 업무를 하시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이해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 공부를 또 해봤다 이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 물건을 만든 소위 쟁이, 네네. 장인들하고 이 만든 물건을 유통하는 상사가 분리돼서 계속 발전을 해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시는 예, 분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열심히 만들고 만드는 걸 열심히 파는 이 두 분야가 네. 각각 독립을 해오면서 결국 이제 일본은 이제 밑저희 물산이 시초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본은 세계적인 밑저희 물산, 뭐 미쯔비시 상사 이런 상사들이 엄청나게
일본의 경제를 발전을 살렸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 12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서양에서도 일본의 상사를 보고 이게 이제 영어로 에이전시냐 디스트리뷰트냐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 상사의 그 기능하고는 매치가 안 돼서 일본 말로 쇼샤라고 일본도 서양도 그거를 쇼샤라고 상사를 그 발음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효샤라고. 에이전시나 에이전트라고 표현 안 하고 쇼샤라고 표현한다는 일본의 말씀이시죠? 발음 그대로 상사를 쇼샤라고 부르는데 그대로 영문을 표기를 해서 상사 쇼샤라고 쇼샤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럼 해준다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상사의 개념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네네.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네네. 뒤에 일본에 제가 알기로는 서미토모 상사의 고문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하자원이 없으니 수출해야 될 나라니 일본에 있는 상사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권유를 해서 박정희 정부 때 상사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현대종합상사, 네. LG, 뭐 주대우, 대우. 주 SK 이런 회사들이 상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일본의 상사의 기능하고 우리나라의 상사의 틀리잖아요. 기능들은 주로 대기업의 그쵸. 수출 네. 창구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대우가 그나마 일본의 상사처럼 그런 기능을 한 그런 걸로 알고 기능을. 있습니다. 가장 조금 적합한 쪽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문화의 효시가 상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사의 예. 업무가 일본의 종합 그 상사의 그런 기능들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좀 상사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이해가 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변질된 거네요. 어찌든 예. 대기업이 그나마 약간 그 의도를 지킨 게 대우 상사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무역 사무소가 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IMF 때 대우가 없어진 것이 네네.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력의 손실이고 전 세계에는 그 사무실들이 엄청난 정보력이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그에 보면 국익에서 굉장히 손실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우가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일으키신 그 기업이 가장 그런 역할을 적절히 잘 수행해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말도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상사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상사고 말하면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브로커라는 개념, 그러니까 있는 바상에 그냥 무역회사가 숟가락 하나 중재, 얹지 알선. 않느냐 네네. 이런 개념도 갖고 있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의 상사 10몇 가지 중에는 상사가 대단한 자금력과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원전에 투자를 한다든지 농장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개발을 해서 그걸 유통을 하고 하기 유통을 때문에 일본의 커피가 저렴한 이유가 결국 외국에 그런 커피 농장을 상사가 갖고 그 자금을 재배를 그 한다든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그래서 때문에 그 생산부터 해서 저렴하는구나. 제조를 해서 유통까지를 다 하기 때문에 상사의 그런 기능 그래서 제조사가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을 때는 상사가 자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거래하는데도 실제 제조사가 자금력이나 불안하지만은 상사와 거래하면 상사가 그 자금을 다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일본은 상사를 굉장히 그런 순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상사의 기능들하고 일을 하게 돼 있고 또 일본하고 거래를 할 때는 상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경제학과 그 대학생들 저 지금 강의 들 특강을 들어도 손색이 없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강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제학과 쪽에 뭐 이런 교육을 받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실무적인 그 상사의 중요성. 우리는 상사의 시초 이꼬르 대기업에서 좀 피해적인 약간 의식이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능과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성님도 그러니까요. 저도 여성이지만 관점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상사라는 말을 이 단어 자체를 크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맞아. 단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무역이나 맞아. 행정이나 경제나 이쪽에 좀 관심 있고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들어봤던 그렇죠.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강의 들은 특강을 경제교육. 듣고 있었어요. 네. 우리 이성님이야 뭐 월남에서 이렇구나. 돌아온 김상사밖에 몰랐겠지만 네. 오늘은
무역에 관한 상사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많이 좀 배웠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일본의 상사에서의 그런 순기능들만을 쏙쏙쏙 가지고서 부산 재팬비즈를 창업을 하셨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선뜻 덤비지 못하는 게 이거 될까? 맞아요. 이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내가 이거 해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은 창업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님께서도 창업하실 때 혹시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면 좋을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네. 취업을 할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그렇죠. 직업을 갖게 되는데 네.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일본하고 일을 하면서 일본 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이 네. 직업에 대한 가치, 철학, 인연들이 먼저 좀 정립이 돼야 되겠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배우질 못해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하우는 많이 배웠는데 노화이 왜라는 것에 왜? 대해서 와이가 우리가 잘 빠졌군요. 그래서 직업을 갖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하든. 결국 직업을 가진데 내가 이 직업을 왜 할 거냐는 화이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우리나라 삶에 좀 없다는 생각이 중요한 많이 들어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제가 쓴 카피고 남이 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Y를 알아야 웨이가 보인다 뭐 이런 말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거잖아요. 근본적인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가 될 건지를 먼저 알아야 창업이냐 취업이냐를 취업이냐.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요 대표님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선택했을 때 우리 이섭님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 고민과 두려움도 많지만 어떤 준비를 좀 잘하면 좋은 창업이랄까 조금 성공이 높은 창업이 될까요? 그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저도 네. 이제 책에서 봤는데 네. 첫째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둘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세 번째는 본인과 남을 도움이 되는 것을 해라. 요 세 가지 이유인데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맞으면 창업을 해야 될 건데 네. 저는 사실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이 쪽에 있어서 사실 창업을 하게 되었고 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그때 결혼을 해서 딸만 둘이었는데 저도 여직원을 이렇게 써보니 일본어가 되어서 일본하고 업무는 할 수 있는데 네. 결국 공학을 모르다 보니 좀 깊이 있게 혼을 담아서 일을 못하고 대충 근무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퇴사를 하는 걸 저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린 두 딸을 보면서 만약 내가 이 회사를 그때 같이 공동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하고 이 회사를 저는 괜찮고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했을 때 과연 내 딸 둘이 이 중공업 쪽의 무역 회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딸 둘의 미래 직업도 좀 고려해서 제가 전혀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인간 생활의 3요소라는 식어 중에 일단 식에 관한 먹는 게 관한 한일 간의 무역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대답이 좀 섞여 있어서 그런데 그럼 그 콘텐츠를 예. 우선은 의미 있는 콘텐츠를 창업을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금방 이해하네. 네, 이성님은. 저는 잠깐 조금 헷갈렸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을까를 보니 그래서 이제 식품 쪽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신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일본하고 일을 해보니 일본 날씨도 오래된 그 대를 이어서 네네. 가업을 이어가는 그렇죠. 일본은 그게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소위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네, 많은 걸 알게 되기 많습니다. 때문에 결국 창업을 할 때 이 업을 내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가업을 줄 거냐고도 사실은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가업으로 물려줄 수 예. 있느냐. 어차피 내 자녀도 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해도 언젠가 때면 또 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다시 그 자녀도 창업을 해야 되다 보니 자인이 내가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주면 일단 그 바탕에서 또 제2의 창업을 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자녀한테 이어줄 수 있는지. 그런 가업도 고려해서 창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약간 먼 훗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필요한 거군요. 네. 근데 좋은 말씀인데 이왕 창업을 할 거면
내가 사랑하는데 자녀들한테도 이어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봐라. 그래서 고려한 게 의식 중에서 식이라는 거죠. 예. 그럼 요즘은 식 쪽으로 조금 집중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식이라는 건 외식업 뭐 예. 이런 쪽인 건가요? 식품. 식품. 예. 그러면 이게 제조가 되어 있는 식품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식습관이 그렇게 잘 맞나요, 대표님? 근본적으로 네. 음식이니까 네.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저 무역을 건강식품 쪽으로 그래서 제가 건강식품. 45세 창업을 하다 보니 네. 기존의 식품 시장 다 선점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내가 5년, 10년 후에 조금 계속 롱런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식중에서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건강식품, 건강에 대한 게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은데 네. 향후에는 계속 장수를 할 거니 건강 기능에 대해서 식품 관심이 많겠다. 네. 식중에서도 건강식품 예. 쪽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건강식품 무역을 하려고 1년자 쉬고 있을 때 네. 집에서 가까운 부경대학교 외식산업 시효과정을 1년 다니면서 CEO 과정. 부산의 외식산업이 서울, 대구보다 좀 낙후됐다는 걸 알게 되어서 자, 창업의 목표를 부산의 외식산업에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앞을 내다보시는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죠? 그럼 전에도 건강기능식품을 그러면 또 그쪽만 제조 판매를 하셨던 거예요? 하진 않았었는데 평소 우리가 늘 새끼를 먹는 거고 네. 네. 저도 일본에 출장 가면 네. 늘 먹고 예. 보는 것이 일본의 먹거리였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본도 상당히 네. 건강 기능적으로 기술이 앞서 있을 것이고 우리도 먹거리에 대한 뭐 김치나 발효 음식이라든지 우리 한방 네, 네. 같은 것도 사실 예. 건강 기능 식품이다 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도 상당한 인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있으니 이걸 잘 어떻게 그 무역 시장은 있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자주 갔었는데 일본에서 제가 느낀 거는 한 3가지 정도. 아까 말한 이 개개인별로 너무 친절하다는 거. 정말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는 거에 감동받았고, 두 번째 제가 약간 좋았던 거는 도시락 문화였거든요. 예. 쉽고 간편한데 되게 알차다. 예. 그런 거를 느꼈고, 아마 그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대표님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온천이었거든요. 예. 예, 제가 느낀 거는 3가지. 그래서 온천 문화가 아주 독특하게 발달했는데 온천에도 숨어 있는 게 있었어요. 예. 온천에서 끝나면 정찬인가 정식을 줘요. 예. 이게 이섭님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온천을 하고 나와서 그런 건지 예. 조금 정갈하고 정성이 가득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 일본이 온천 끝나고 주는 그 정식은 어떤 점이 그렇게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그 온천마다는 보통 이제 연애를 예. 하는 그 지역만의 그 장소마다의 특별한 그 이제 음식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래서 보통 일본은 예전부터 숙박과 음식을 합친 그래서 결합을 그런 했더라고요. 개념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 온천 지역마다 그 나름대로 지역별로 그 장인 정신이 되는 독특한 먹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온천을 가게 되면 가끔 그걸 좀 즐겨 먹기도 합니다.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데펴서 주는 것도 맛있고 또 우동 국수 쪽도 되게 맛있고 생각보다 온천도 좋았는데 먹거리가 이거 대단하다. 이거 거의 어떻게 보면 오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되게 키우는 좋은 카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대표님 외람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대기업 뭐 또 유학 중소기업 복귀 또 창업 이런 거를 거치면서 대표님 요즘의 근황은 어떠실까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물러가면서 네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조금 하고 있으면서 조금 제가 아이디어도 좀 많고 또 부산에 살면서 부산이 어떻게 좀 발전할 것이냐 특히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각 지역들이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좀 새로운 사업을 이 구상을 좀 갖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많이 언론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유가 된다면 그 사업을 좀 하고 싶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하세요? 어떤 방송이니까 오늘 하세요? 제가 오픈해 구상. 주시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울과 지역, 저는 지방이란 말도 잘 쓰지도 안 하고 이제 지역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저희 서울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 각 지역대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산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 부산을 영남의 중심이라고 보고
세의 몸통으로 보고 북으로는 서울 수도권으로 남쪽으로는 후쿠오카 큐슈로 양날개를 펼쳐야지 부산은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멋있다. 네. 그래서 부산이 영남의 중심이 되어서 200km 대한해협 해나탄을 넘어서 가까운 후쿠오카 큐슈하고 나라가 다르니까 정치와 행정은 일치가 안 되겠지만은 영남의 시민들의 생활과 영남 기업들의 경제는 동일시가 되겠다 이렇게 봐서 영남 큐슈를 하나의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꿈은 되게 원대한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론사와 제가 했던 상사, 네. 무역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합친 같이 영남 큐슈 비즈니스센터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영남 큐슈. 비즈니스 비즈니스 센터 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게 새로운 사업 구상이시다 예. 이 말씀이구나. 그 무역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언론사와 상사를 합친 함께 개념. 예. 합쳐서. 새로운 또 발상이 될 수도 그러네요. 있겠다. 이게 언론사와 융합- 상사를. 그 말씀하신 거 네, 이 맞아요. 융합. 이게 바로 그죠? 융합이고 네. 예. 뭔가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을 합쳐서 예. 시너지를 낸다 이렇게 예. 이해를. 예. 그럼 그게 되게 자금도 많이 들 것 같고 예. 네. 인력도 많이 들 것 같은 제가 예상에는 예. 꿈은 되게 좋으신데 예. 그럼 어떻게 이거를 투자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맨 먼저 이제 부산 시장님, 부산에 많은 이제 강공세다 이거 좀 했으면 예, 좋겠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영남 큐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조직이 상공회의소입니다. 상공회의소. 예, 그렇죠. 이게 제 예. 경제가 네. 좀 그래서 네. 제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뭐라세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까지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아주까지 관심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너무 원대하니까 이게 아마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예. 듣기에는 처음에는 그죠? 예. 그래서 영남 큐슈 비즈니스센터가 잘 된다면 같은 맥락으로 전라도는 중국의 상하이 지역, 충청도는 중국의 칭타오 지역, 강원도는 러시아의 블루보톡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들이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자꾸 분권만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인근 자생. 국가의 인근 지역하고 외세를 확장을 해서 그렇게 번성 발전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정당에 들어가셔서 아니 뭐 여담입니다만 국회로 들어가셔서 제가 볼 때는 좀 이거야말로 글로벌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언뜻 했거든요. 큐슈, 상해, 칭다오, 러시아 이런 쪽을 다 묶는 거잖아요. 우와 이거는 좀 큰 뜻으로 전 느껴지거든요. 물론 실현까지는 제가 어떠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지는 제가 엄두가 저도 안 나는데 뜻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부산이 몇 년 전부터 해양 수도를 네. 서울의 수도와 다른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데 제가 이제 부산시에다 늘 드리는 말씀은 200km의 대한해협 해나탄도 정복을 못해서 이게 해양 수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후쿠오카 큐슈를 같은 생활 경제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해양 수도의 첫걸음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이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는데 네. 우리나라 몇백 킬로의 서해, 남해, 동해를 정복을 못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이 되겠느냐. 그래서 서해, 남해, 동해도 각 지역들이 하자고 해서 사실은 청와대에도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하고 각 지역별로 창조 경제 핵심센터를 만들었듯이 네. 부산, 광주, 대전, 춘천에 네.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영남, 큐슈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운영을 센터. 하면 멋있는데요? 네, 갑자기 저는 듣다 충분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을 것 같고 5천년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벗어나서 외세를 떨친 데가 강개토 대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청와대 네. 대통령께서 제 의견을 반영하셔서 대한민국 최초로 외세를 펼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건의 제안도 해봤었습니다. 편지를 쓰셨다는 그러셨어요. 국민청원처럼. 예. 대표님 저는 저는 오신 분들에 대한 존중성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처음에는 좀 너무 원대하게는 들렸는데 듣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멋진 플랜이다 이런 네. 느낌이 확 들어서 조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PR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뭐 국회든 국민들을 향해서 이거야말로 글로벌이잖아요. 와 대단하시다. 네. 저는 근데 서울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 대한 동경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부산 출장도 이제 강의 때문에 가봤는데 예. 서울 사람들은 서울 경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부산에 있는 분들은 부산 부산 경기가 경기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요. 도대체 부산은 진짜 서울에 비해서 네. 경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 문화, 체감 문화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가 61년생에 80학번인데 네. 그때에도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 좀 상당히 서울의 소위 스카이대학 다음으로 맞아, 네. 맞아. 다 지역에서도 이렇게 입학을 하고 사실 인재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서울대학이 할 정도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전체 대학이 굉장히 약해졌고 무너졌네요. 예. 그다음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본사가 다 서울에 있고 네. 지역에는 없고 또 대기업도 부산도 손에 꼽힐 정도로 부산이 그 정도니 나머지 뭐 지역은 그래서 첫째는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부산에서도 대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서울로 가게 되니까 유출이 되게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해서 좀 대학을 다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자꾸 서울에만 목매달지 말고 부산의 지역에. 영남이 후쿠오카 네. 큐슈를 끌어안으면 거기는 큐슈에 우리보다 인재도 있고 자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시장이 있어서 그 두 개가 합쳐서 우리 영남은 큐슈를 교두부로 일본 전국하고 동남아를 진출을 하고 큐슈에 있는 기업들은 영남을 교두부로 해서 한국, 북한, 중국 기술을 이렇게 양나결을 펼치는 이런 서로의 교두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게 제 견해기도 합니다. 아, 그게 말한 부산 경제 솔루션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거 해답이 되겠네요, 진짜로.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빨려들어. 상사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무역이 아닌 진짜 대표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상사의 순기능만을 온전히 엑기스로 뽑아서 생각해낸 게 그 비즈니스 센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겨 네. 있네요, 거기에. 그러니까 되게 앞을 미리 먼저 내다보고 무언가 행동하시는 대표님의 이런 경영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비즈니스 센터 외에도 제가 이거 봐야 돼요. 부상자라는 또 어? 뭐 새로운 거를 또 생각하고 계시다는 아이디어 걸 뱅크시구나. 들었어요. 이 부상자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대표님?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난 뒤에 네. 여러 가지 부산에 일어난 해낭들 네. 이렇게 보면서 기존 하는 일에 이런 걸 좀 더 접목을 하면 좀 더 새로운 게 창의가 되겠다는 생각과 또 전혀 다른 이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많은 좀 상상력 아이디어가 있어서 네. 어느 날 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부산을 상상하는 자의 줄임말입니다. 부상자. 부산을 상상. 어디가 다친 상상하는 게 자. 아니라. 예. 아. 그래서 부산을 부상당했다고 가정을 하고 많은 상상력으로 중의적인 의미가 있네요. 치료 완치도 한다는 그런 뜻도 있기는 합니다. 저도 광고쟁이라 아이디어가 좀 있다는 쪽인데 민족인데 대표님이 정말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것 같아요. 이름도 중의적인 게 있고 부상을 입은 부산도 살리는 방법이고 부산에서 어쨌든 상상력의 날개를 피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표님이 계속 부산에서 자고 성장하신 네. 거잖아요. 예. 전 무엇보다 뜻이 아까 말한 게 제가 뭐 띄워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덩이도 좁고 예. 자원도 작잖아요. 예. 그리고 맨날 뭔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예. 영남, 호남, 정당도 아시죠? 예. 꼭 뭐든지 다 두 반이야. 개야. 네, 반. 또 그 한 정당에서도 또 반이야.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뭐 반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게 있거든요. 야 진짜 글로벌이구나. 일본, 중국, 러시아를 정말 아우르는 서로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정말 해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제가 알기로 오늘인가 어제 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지금 참가하러 가신 걸로 아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들 앞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성님. 그렇죠. 이성님도 아까 춘천이라고 했으면 원주도 하나 넣어주세요. 원주랑 원주도 하나 넣어주셔야 중국의 해요. 어떤 도시랑 엮어서 자매 결혼을 맺어서 솔루션을 일으켜라. 원주에 물론 또 유지의 따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시겠어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하여튼 저는 대표님의 뜻이 정말 처음에는 약간 외람되지만 돈키호테적인 발상으로 들렸는데 생각해 볼수록
우리나라에 해답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새롭고 대단하네. 근데 지금 이선님 그 저 지금 마지막 질문 하셔야 되는 시간 아닐까? 타이밍이 너무 빠져 마지막 질문을 그러니까요.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저희가 지금 벌써 시간이 예. 오늘 대표님 순삭이네 모시고 진짜 오늘은 정말. 네. 아까 모신 분도 그랬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질문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 혹은 또 대표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이런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덕담 삼아 네.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업에 대한 철학, 네. 가치 이 점이 중요하다고 네. 했듯이 네, 네. 제가 17년 전에 창업했었을 때 그게 식이라는 한자가 사람 인자의 좋을 양자를 합친 그러네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의 가치로 식이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했고 그때 멋있다. 계속 일을 하면서 제 명함의 밑에 슬로건도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한국과 일본이 교류와 비즈니스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자라고 된 건데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침략한 강점했던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 일단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서로가 알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좀 정치인들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 대국이듯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진 마음의 대국이 됐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좀 일본한테 말하는 입장이고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반성해서 우리의 힘을 좀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 본인 자신의 철학, 가치, 이념이 제대로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야 대표님이 카피라이터네. 제가 아니라 명언이 많네요.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만의 그다음에 철학 그리고 많은 지혜들 함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부산 재팬 비즈의 서준범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